안녕하세요. 보고한의 원장 이정훈입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의 여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더워진 것 같고 비가 오는 정도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점점 길어지고 있는 여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이라는 뜨거운 열기에 휩싸이는 계절이 오면 건강에 참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양한 여름철 건강에 대해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보감 6편 건강한 여름나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름 석달은 번수라고 하였습니다. 모성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이 계절은 천지의 기가 서로 사귀고 만물이 서로 꽃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여름은 자연의 기후 중 화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고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체온의 발산이 땀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땀으로 수분과 염분뿐 아니라 기라는 에너지가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가 많이 빠져나간다면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뱃속이 차가워집니다. 한의학으로 설명하면 양기가 표면으로 발산하고 음기가 장내에 잠복함으로써 뱃속이 냉해지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배탈이 많이 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차가운 얼음물, 과일이나 채소는 함부로 과식하는 것을 절제하고 뱃속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어야 병이 침범하지 못하고 혈기가 왕성해집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에서 오랜 시간을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땀으로 배출되는 전해질을 보충해주기 위해 소금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여름에도 소금 섭취를 조심해야 하고요. 땀이 조금 났다고 스스로 진단해서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건 오히려 체내 나트륨 농도를 높일 뿐이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합성물로 나트륨과 염소는 몸속 전해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세포 활동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 전해질이 부족하면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신경 신호 전달과 근육의 흥분과 이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등 인체에 아주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몸속 나트륨의 불균형이 생기면 전체적인 전해질 규정이 깨져서 신경과민이나 쇼크도 나타납니다. 나트륨이 부족해 나타나는 증상은 신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짜게 먹고 국물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나트륨은 대개 과다 섭취된 상태입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갈증과 피로, 신경과민 등이 생길 수 있고 심장에도 무리가 됩니다. 나트륨이 소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식품 첨가물이나 고기에도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으로 2000mg을 제시하며 이는 소금 5g에 해당하는 약으로 아주 적은 양입니다. 따라서 여름철이라고 별도로 짜게 드시거나 소금을 수시로 섭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춥지도 않은데 감기에 걸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여름 감기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기와는 조금 다르지요. 첫 번째로 여름 감기 원인 바이러스가 다른 계절의 바이러스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는 200종 가량 됩니다. 리노바이러스가 30에서 50%로 가장 흔하고 그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SV,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리노바이러스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늦봄과 여름, 가을에 유행이 되며 여름 감기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 바이러스인 콕사키 바이러스, 에코 바이러스도 역시 여름에 유행합니다. 이것은 증상이 심하지도 않으면서 애매모호한 열성 질환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나 흉막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RSV 등은 겨울에 유행을 일으킵니다. 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주 심한 전신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름철 감기는 심한 열이 오르기보다는 높지 않은 열감에 심하지 않은 근육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방병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면서 여름 감기의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콧물, 안과 비강의 건조감, 지속되는 기침, 축농증 증상 등이 유발되고 심하면 과민성 폐렴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방병의 원인은 냉방에 의한 과도한 기온차, 습도 변화, 에어컨의 위생 상태 등에 따른 공기청정률, 냄새, 환기 상태, 곰팡이, 유기화합물, 박테리아, 독소, 그리고 대상자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 고온 상태와 냉방이 잘 된 실내에 우리 몸이 적응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지치는 것입니다. 이런 냉방병은 여름 감기와 유사해서 가끔 여름 감기로도 분류가 되고 또한 일반적인 감기와 증상의 차이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여름철에 더위를 이긴다고 추어탕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남성에게 참 좋은 약재죠. 중국의 약학서 본초 광목에는 미꾸라지가 양사불기를 개선하고 술을 깨게 하며 소갈증을 없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사불기는 요즘 말로 말하며 발기가 잘 안 되는 증상이며 본초 광목은 미꾸라지가 남자의 스태미너나 증진에 크게 도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술을 깨게 하는 간 보호 효과와 관련해선 미꾸라지가 급성 간염에도 효과가 크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 승정원 일기를 보면 숙종은 왕위에 오른 다음 해인 1675년부터 간염 증상인 급성 황달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는 간경화 증상까지 보이기도 했죠. 제40년 1714년의 승정원 일기에는 어이들이 미꾸라지를 처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간경화로 인한 복수 증상과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미꾸라지를 기름종이에 싸서 목으로 꿀꺽 넘기거나 가늘게 썰어서 회로 복용하는 처방을 임금께 추천했다고 적혀 있죠. 미꾸라지가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가진 음식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이 여름철에 좋은 이유는 장이 약하고 냉한 체질인 소민에게 더없이 좋은 보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땀도 많고 더위를 타면서 하복부가 냉해져 장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습의 기운이 참 많습니다. 이런 체내의 습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온열과 매운맛으로 거습시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매운맛으로 제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어탕이 소음인에게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미꾸라지에는 양의 기운이 많아 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추어탕에 들어가는 산초가루가 이런 매운맛을 내게 되어 습을 없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염으로 항상 고생하던 소음인에게 추어탕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다만 이것은 소양인에게는 해당이 참 안 됩니다.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추어탕의 산초나 제피가루는 좀 곤란합니다. 소양인에게는 보양식이 아닌 보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으며 보음식이라고 하면은 오리고기, 생선회, 해산물 등이 이에 해당이 되며 소양인은 이런 약간은 찬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추어탕의 매운맛은 냉기를 몸 바깥으로 보내는 데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선은 체질을 고려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보양식을 먹으면 약기운이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약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오신 60대의 어머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것은 조금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황제내경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계절에 약을 드시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데요. 그 계절은 여름이 단연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름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땀으로 기가 빠져나가서 차가워진 속을 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내에서 높은 열량을 내는 고단백의 음식을 섭취하거나 보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름철은 성장과 생화의 계절이며 충분한 영양 섭취와 보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신장의 기운이 쇠약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따라서 심화가 상충되지 않고 심장이 안정이 되도록 심지와 사려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신기를 보호하는 따뜻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고 전기가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여름철에 질병이 걸리지 않고 가을철에도 감기와 설사, 토사광란 등의 질환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매년 어김없이 장마철은 시작이 되죠.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 높아서 따가운 햇살 못지않게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해집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습기가 너무 많은 계절과 환경은 외부의 나쁜 독성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유발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증상에는 설사와 구토, 소화불량 등 비위 기능의 저하로 생기는 소화기 질환이 있고, 알레르기 유발인자들이 진드기와 곰팡이균의 활동으로 인해서 알러지성 결막염과 습진, 피부질환과 더불어서 인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와 귀, 눈, 코 등은 항상 촉촉한데 이곳은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에게 참 좋은 환경이 됩니다. 무좀, 습짐, 중이염, 외이도염 등이 생기기 쉽고, 남자들은 성기 주변의 사타구니 부분에 습진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냉대화 질환도 발생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장마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인체 내 습기를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호흡과 땀, 소변을 외부로 잘 배출시켜야 합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가벼운 사우나 등을 하는 것이 좋으면서, 소변 배출은 물을 많이 마시고 특히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계절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너무 차게 드시면 하초 부위가 차게 되어서 오히려 배설이 잘 안 되고 머리에 열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식을 끓여 드시고 외부의 습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별 관리로는 소음인의 경우 찹쌀과 흑미, 기장 등의 잡곡밥과 오렌지, 사과, 망고, 자몽 등 과일을 드시고, 생강차, 계피차, 인삼차, 대추차, 옥수차를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소양에는 보리하고 차조, 녹두, 팥 같은 곡식의 잡곡밥과 오이, 참외, 딸기, 석류 등의 과일을 즐겨 드시고, 보이차와 녹차, 홍차, 보리차와 영지버섯을 달인 물이 참 좋습니다. 태우미는 율무하고 모든 콩 종류, 그리고 통밀, 수수 등의 잡곡밥과 수박, 배, 멜론 등의 과일을 섭취하고, 매실차, 마, 비트, 살구차 등의 차와 밤과 잣, 호두 등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이는 메밀, 조 등의 잡곡밥과 키위, 포도,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과일하고, 솔잎차, 모가차, 감잎차, 양파 에키스 등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는 체질과 상관없이 오미자와 맹문동을 1대1로 하여서 차로 드시면 참 좋은데요. 흘린 땀의 보충과 함께 기력이 많이 회복됩니다. 단, 맹문동을 드실 때는 맹문동 안의 심을 제거해서 드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의 심은 소화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맹문동 안의 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 찬 과일이나 찬물, 얼음, 아이스크림 등 찬 음식을 가급적 피하시고, 잘 끓인 음식, 따뜻한 탕 위주의 식사를 하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식을 하시면 몸에 습기가 많아져서 몸이 무거워지고 관절 또한 많이 나빠집니다. 여기에 습이 배설이 안 되니 작게 드시는 것이 좋고, 가벼운 운동 또한 덥고 습한 장마철을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이 여름철에는 문제가 됩니다. 주로 음식과 물을 통해 옮는 질병에는 식중독과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장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습니다. 집단 급식이나 익히지 않은 음식, 상한 음식을 다시 가열해서 먹는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음식을 섭취한 후 수시간 내에 구역 구토를 하면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일 내에 복통 설사를 하는 경우 감염성 설사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설사에 혈액과 점액 등이 섞이고 열이 심하면 이질을 의심할 수 있고, 다량의 수양성 설사를 하면 콜레라 증상일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열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장티푸스를 의심하여야 합니다. 이질, 콜레라나 장티푸스는 사망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균 5157은 다른 대장균과는 달리 혈변과 콩팥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독소를 분비하므로 심한 혈변과 신부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로 바닷물을 접촉하면 감염됩니다.
증상은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보다 피부와 피하 조직에 거대한 물집과 괴사를 일으키며 급속도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고 고열과 쇼크 등이 잘 동반됩니다. 성인은 잘 걸리지 않고 만성 간질환을 지닌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기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설사가 나면 무조건 지사제를 복용하시는데 지사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장이 내부에 독소들이 있어서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데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장 안의 세균이 대변으로 제거되지 못하고 오히려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7문7답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